자, 대한민국 모든 공채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네, 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인사PR연구소의 윤호상 소장, 그리고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두 분 항상 늘 든든한 우리 형님들이시죠? 네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의 기적적인 경제 성장의 상징이자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의 공채 전략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 네. 네. 포스코 그룹은 올해 이제 2012년에 조금 다른 그룹과에 비해서 특별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실제 그룹 전체가 실제 그 위기 관리 시스템을 전 계열사를 확대하는 비상경영 체제를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 단적인 예로 투자의 경우도 현금 창출 능력 범위 내인 7조 3천억 정도를 투자할 예정인데 작년보다는 감소한 수준이고요. 이 반면에 이제 이런 비상경영 체제에 비해서 신규 채용 부분에서는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져서 100명 정도 확대된 6,70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 3,100명이 고졸로 선발할 예정이며 채용 일정은 계열사 따라가 좀 상이할 걸로 예상되고요. 또한 이제 그룹의 대표 기업인 포스코의 경우는 3월 중순에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자, 포스코 그룹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이쪽 정말 많은 구직자들께서 들어가고 싶어 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그렇죠. 취업하는 문도 굉장히 좁을 텐데, 네.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가장 먼저 이제 포스코 그룹의 인재상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쏙쏙 키워드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키워드 통섭형 인재입니다. 예. 네. 이게 뭐예요? 이게 통째로 통합형 이런 것까지는 들어봤어도 통째로 이렇게 섭섭한 건가? 어떻게? 네, 통섭형 인재. 네, 우리 큰형님 박준식 기자께서 설명을. 저도 사실은 상당히 좀 생소한 단어고요. 그렇죠. 통으로 섭렵을 한다 그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 거 일단 비슷한 개념이고요. 일단 이제 인재상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포스코 그룹은 이제 창업기인 포스코 1.0, 그 다음에 성장기인 2.0을 뛰어넘어서 포스코 3.0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창조적인 혁신을 가진 인재를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이 큰 인재상 이후에 2018년 매출 100조 달성을 위한 세계인, 그 다음에 선진 기술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창조인, 실제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실행인이라는 세 가지 세부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세계인, 창조인, 실행인. 실행인. 근데 사실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재권 씨는 이 중에서 혹시 이 세 가지 중에서 좀 자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번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세계인은 좀 그렇고. 네네. 실행인 정도 누가 이제 시키면 잘하긴 해요. 맞아요. 또 추진력 있으시잖아요. 실행인. 네. 박준식 기자는 우리 어떠세요? 큰형님은? 저는 세 가지 다 하죠. 세계인이 감동할 수 있는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물건을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본인이 그렇게 세 가지 다. 저분도 이제 점점 답변이 예상이 가능해요. 그렇죠? 예,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박준식 기자님은 답변이십니다. 세 가지 다 해당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쏙쏙 키워드에서 나왔던 통섭형 인재는 아직 설명이 안 돼 있거든요. 일단 인재인가요? 통섭형 인재는 이제 현재의 창의적인 인재보다 한 개념 더 진화한 형태인데 포스코 그룹만의 독특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이공 분야, 인문 분야 출신과와 전혀 관계없는 분야까지 여러 폭넓은 지식을 가진 비빔밥형 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 이제 신입사원 교육 이후에 제철소 현장 근무를 시키든지 아니면 사무직에게 이공계 기초교육 등의 체계적인 자기개발 통섭형을 위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통섭형 개념 이후에 작년에 새로운 혁신을 위한 파이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포스코는 다른 그룹에 비해서 굉장히 혁신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파이 이노베이션의 경우는 단순히 아이디어만이 아니고 직접 현장에 적용하고 실행될 수 있는 노력 부분까지를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만의 통섭형 인재라든지 파이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단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양하게 폭넓게 이해하고 활용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실제 통섭형 인재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주의 깊게 볼 것이 포스코 그룹의 인사 담당자들이 채용 설명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포스코가 가장 원하는 인재는 윤리적인 부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포스코 그룹은 공기업의 성향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윤리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부분에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을 적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봉사활동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
뭐 30시간 이상의 활동을 기술하셔야 되고 이 봉사활동은 실제 서류 전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됩니다. 네. 그리고 피해야 될 것이 이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없는 경우는 없다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대입도 아닌데 회사 입사를 할 때 봉사활동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 해야죠. 꼭 기억해 거죠?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내용도 이제 쏙쏙 키워드를 보시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쏙쏙 키워드 보시죠. 네, 독특한 소재. 네, 간단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거는 뭐 독특하게 소재를 잘 찾아서 쓰라는 말씀이죠. 네. 이제 화면에서 설명해드리겠지만 포스코 그룹의 자기소개서 질문은 굉장히 평이한 질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먼저 이제 추상적인 논리나 그 다음에 막연히 잘한다는 논리보다는 구체적인 경험을 소재로 삼아 주셔야 되고요. 구체적인 경험에도 국토대장정, 어학연수, 배낭여행 등 평범한 소재보다 본인만의 독특한 경험, 작은 에피소드에 집중하시는 것 필요합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눈에 띌 수 있는 카피성 소제목과 함께 반드시 결론부터 기술하고 부연 설명하는 두 갈씩 구조를 찾아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야외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취재를 하는 리포터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독특한 경험과 소재가 참 많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저 박준식 기자, 우리 저 큰형님께서는 또 글도 워낙 잘 쓰시기 때문에 본인 자기소개 쓰실 때 굉장히 막 부풀려서 막 이렇게 막 쓰고 그러셨죠? 저는 생각보다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준식일보라고 신문을 만들어서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형식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때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간지 조금만 소개해 주신다면?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철현삼중 경기대회 때 완주해가지고 한 사진하고 이제 뭐 그런 걸 뭐 넣는다든지 해서 뭐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철인삼종 경기도 뭐 독특한 소재가 될 수 있겠네요. 누가 기자 아니랄까. 그러니까요. 자기소개서까지 신고해주셨죠. 알겠습니다. 자, 소준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저는 실제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소재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파격적이요? 네. 예. 실제 40일 연속 술을 먹었다는 소재를 선택을 했었는데 그런 거는 부정적으로 해석이 하는 게 아니고 파행적인데요, 파행적. 이게 인간관계의 강점을 내세우기 위해서 좀 도전적으로 했는데 오히려 그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요? 네. 의외인데요, 진짜? 파격이긴 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분들이 되게 술을 다 좋아하시는 분들. 일단 술을 연속으로 먹는 게 혼자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접한다는 것을 부연 설명을 넣기 때문에 오히려 저의 인상이 남았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포스코에는 또 가장 중요한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지원 직무에 준비한 인재들을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항목에서도 지원 동기 및 희망 근무 분야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학습, 그 다음에 경험, 그 다음 성격적인 강점을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준비된 인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 윤호상 부장은 요즘은 그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막 많이 드시고 그러지 않으시죠? 설마 체력적으로 안 되고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합격하셔서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생각 많이 하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면접 전에도 세 번째 속속 키워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생소한 면접 전형하고 물음표를 붙여주셨어요. 물음표이기 때문에 생소한 면접 전형이 아니라는 건가요? 무슨 소리예요? 일단은 면접 전형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면접 전형의 방식이 영어 약자로 생소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이 좀 당황스러워하는데요. 실제 간략한 인성 검사를 거친 후에 1차 직무 역량 평가, 그다음에 2차 가치 적합성 평가로 구분돼서 실시되는데 이것은 실무자 면접, 임무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차 직무 역량 평가는 그룹 공통으로 진행하고 2차 면접은 각 계열사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1차 직무 역량 평가가 다른 그룹보다 까다롭게 소문나는 것이 1박 2일 동안 진행되면서 개인 및 조직 베이스의 직무 역량을 비롯해서 조직 직무 적합성, 커뮤니케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각 면접 전형에는 AP, GD, ST, OT 등의 생소한 용어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해석해보면 다른 그룹에서 실시하는 프레젠테이션 면접, 집단 토론 면접, 역량 면접, 영어 면접이기 때문에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네요. AP, GD, AP 하나통신 요거 아니에요? 자, 다음 질문 해주시죠.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정말 어려워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단어가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어려운데 예상치 못한
비슷한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이제 면접 전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압박 질문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질문인 당하지 말고 순발력 있게 답변하시는 것들이 원론적이지만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정답을 모르는 경우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른다고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질문에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만의 주장 그리고 그 주장을 하게 된 근거만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저처럼 제가 면접을 봤는데 AP를 몰라가지고 AP 하나 통신 아니 이렇게 재치 있게 재밌게 하면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재치가 이제 세대차가 면접관하고는 세대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 방송에서 알려진 재치로서는 그 순간 상황을 못 메모하는 경우가 굉장히 오히려 망신만 당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사람 봐가시면서 던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저희 공채 전략 미리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포스코 그룹도 이제 스펙 중심의 선발 제도가 실무 능력을 제대로 검증 못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3주 정도의 인턴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인턴 실습 과정에서는 과제 실습 및 그다음에 실무 업무 수행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원자 선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다음에 실무 추진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는 지원 직무와 연관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계획 부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면접에서는 ST 면접, 조직 직무 적합성과 전공 지식을 질문하는 면접에서 오히려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포스코의 공채 전략 살펴봤고요. 끝으로 포스코는 대략 언제쯤 이제 공채를 실시할 예정인지 보통 3월 중순쯤에 대부분이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셔서 많은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순서.